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은 거친 파도 소리와 맹렬한 바닷바람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회색빛 바위들은 오랜 시간 풍파를 견뎌온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그 위로 아슬아슬하게 자라난 소나무들은 마치 절벽에 매달린 생명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강지혜에게 이곳은 삶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그녀를 옥죄는 과거의 굴레였다. 지혜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전직 특수부대 출신다운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흔이 드리워져 있었다. 5년 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적인 작전 실패는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깊은 외상을 남겼다. 사랑하는 동료들의 죽음, 알 수 없는 배신감, 그리고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 세상의 끝자락처럼 외딴 해안가로 숨어들었다. 거친 자연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상처를 치유하려 애썼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다. 지혜는 익숙하게 암벽 등반 장비를 챙겨 절벽을 올랐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절벽을 오르는 행위는 그녀에게 일종의 고행이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과거의 무게를 짊어진 채 위로 향했다. 절벽 중턱쯤 올랐을 때였다. 발을 딛고 있던 바위가 갑자기 부스러지는 소리를 내며 그녀의 소나귀에서 미끄러졌다. 젠장 지혜는 짧게 욕설을 내뱉으며 균형을 잃었다. 몸이 허공으로 붕 떴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친 파도가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아찔한 순간 그녀는 가까스로 손을 뻗어 다른 바위 틈을 움켜쥐었다. 손끝에 거친 바위의 감촉이 느껴졌지만 소나기는 이미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아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였고 위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다. 그녀의 손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마치 5년 전 동료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던 그때처럼 무력감과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때였다. 절벽 위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지혜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거대한 개 한 마리가 절벽 끝에 서 있었다. 녀석은 풍성한 털을 가진 shepherd 종류로 보였고 그 눈빛은 깊고 영특했다. 개는 지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세상시, 지혜는 무의식 중에 낮은 탄식을 내뱉었다. 개는 그녀의 인기척에 움찔했지만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향해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그 행동은 마치 도와줄까라고 묻는 듯 했다.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개를 응시했다. 이 험준한 절벽 위에서 개가 나타나다니. 그것도 절망에 빠진 그녀를 향해. 개는 지혜를 향해 몇 번 짖더니 갑자기 절벽 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지혜는 개가 도망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개는 이내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녀석의 입에는 낡은 밧줄이 물려 있었다. 지혜가 절벽 아래에 놓아두었던 비상용 밧줄이었다. 개는 밧줄을 물고 힘겹게 그녀를 향해 던졌다. 밧줄은 아슬아슬하게 지혜의 손이 닿는 곳까지 떨어졌다. 지혜는 개가 보여준 놀라운 지능과 행동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움켜쥐었다. 밧줄은 차가웠지만 그녀에게는 생명줄과 같았다. 걔는 밧줄을 물고 힘껏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지혜는 걔의 도움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절벽을 올라갔다. 거친 바위가 그녀의 손을 핥히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걔의 눈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지혜는 절벽 위로 올라섰다.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걔는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그녀는 걔를 품에 안았다. 걔는 그녀의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몰아쉬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혜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걔는 그녀의 말에 반응하듯 깊은 눈동자로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총명했고 어딘가 모르게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다. 지혜는 걔에게 목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견고한 아름다움을 뜻하는 목련꽃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나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였다. 지혜는 목련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목련은 그녀의 옆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지혜는 목련의 몸을 살폈다. 목련의 목에는 낡고 녹슨 인식표가 걸려 있었다. 인식표에는 희미하게 K 난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K 니어야. 궁연 부대를 의미하는 코드였다. 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목련은 궁견이었다. 그녀의 과거와 관련된 궁견이 이 외딴 절벽에서 그녀를 구했다니.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우연이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설쳤다. 목련은 그녀의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목련은 잠든 중에도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처럼. 지혜는 목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목련의 존재는 그녀에게 새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목련은 왜 이곳에 홀로 있었을까? 그리고 K9이라는 인식표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녀는 5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렸다. 프로젝트 피닉스, 극비리에 진행되던 군사 프로젝트였다. 그녀의 부대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 임무를 맡았고 작전 중 알 수 없는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 동료들은 눈앞에서 폭발에 휩쓸려 사라졌고 그녀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의 진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이 은폐되었고 그녀는 PTSD에 시달리며 고통받았다. 목련의 등장, 그리고 K9 인식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목련은 그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목련은 그녀의 동료들을 사라지게 한 프로젝트 피닉스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지혜의 눈빛에 비장한 결의가 스쳤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목련과 함께라면 어떤 진실이라도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복수를 넘어선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안가 집은 고요했지만 지혜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목련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질문들을 던졌고 5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목련의 목에 걸린 케이나즈무 인식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목련이 지닌 비밀을 연결하는 강력한 단서였다. 지혜는 목련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목련은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아마도 지난밤의 절벽 사고와 오랜 방랑으로 지쳐있을 터였다. 지혜는 목련을 위한 깨끗한 물그릇과 사료를 준비했다. 목련은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녀석이 앙상한 몸을 보며 지혜는 마음이 아팠다. 이 영특한 개가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곳까지 오게 된 걸까? 목련이 사료를 먹는 동안 지혜는 그녀의 낡은 군용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특수부대 시절 사용했던 군용 나이프, 나침반,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가장 아픈 기억은 마지막 임무작전 보고서였다.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보고서. 그녀는 그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금 되새겼다. 5년 전, 그들은 극비 군사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피닉스의 핵심 임무를 맡아 해외로 파견되었다. 임무는 특정 시설을 파괴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회수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듯했지만 작전 중 알 수 없는 배신으로 인해 그들의 위치가 노출되었고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 지혜는 눈앞에서 동료들이 폭발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었다. 군 당국은 작전 실패를 예상치 못한 사고로 처리했고 그녀에게는 명예전역이라는 이름의 침묵을 강요했다. 지혜는 보고서를 덮고 목련을 바라보았다. 목련은 사료를 다 먹었는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 따뜻한 감촉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에 희미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지혜는 목련의 목에 걸린 K9 인식표를 다시 만져보았다. K 다미온. 궁견부대, 목련이 궁견이라면 그녀의 마지막 임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목련의 눈을 응시했다. 목련의 눈빛은 총명했고 어딘가 모르게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마치 나를 믿어줘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혜는 목련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너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거니? 목련은 그녀의 말에 반응하듯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그 행동은 마치 긍정하는 듯했다. 지혜는 목련의 도움을 받아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K-다음 인식표를 통해 궁견 부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군사 정보는 철저히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궁견 부대의 훈련 방식과 특징, 그리고 과거 유명했던 궁견들의 사례를 찾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일부 특수 궁견들은 특정 주파수에 반응하거나 인간의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목련에게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았다. 군대에서 사용하던 특정 신호음을 내보자. 목련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세를 취했다. 그녀가 슬픈 표정을 짓자 목련은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어 위로하듯 낑낑거렸다. 목련은 분명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의 동료들을 잃은 그날의 작전과 깊이 연관된 특별한 능력을 지닌 궁녀님이 분명했다. 그러던 중 지혜는 그녀의 옛 상관이었던 최 대령의 이름을 떠올렸다. 최 대령은 프로젝트 피닉스의 실무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초의 대령은 작전 실패 후 모든 책임을 지고 전역했으며 그 후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하지만 그가 진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혜는 최 대령의 연락처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연락처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옛 주소로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목련은 그녀의 옆을 지키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 목련은 지혜가 최 대령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다. 마치 최 대령과의 과거 인연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날 지혜는 목련을 데리고 최 대령의 옛집으로 향했다. 집은 낡고 허름했지만 여전히 누군가 살고 있는 듯 보였다. 지혜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늙고 지쳐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최 대령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과거의 활기찬 모습을 잃은 듯했다. 그는 지혜를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지혜, 자네가 어떻게 여기에? 최 대령의 목소리는 떨렸다. 대령님,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피닉스에 대해, 그리고 그날의 진실에 대해 지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최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지혜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낡고 어두웠다. 최 대령은 지혜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차를 내왔다. 목련은 지혜의 옆에 앉아 최 대령을 주시했다. 최 대령은 목련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희미한 그리움이 스쳤다. 이게는 목련이 아닌가. 지혜는 최 대령의 반응에 경악했다. 대령님, 목련을 아시나요? 최 대령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목련은 프로젝트 피닉스의 핵심 군견이었네. 자네가 속한 부대의 마지막 동료였지. 지혜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목련은 단순한 군견이 아니었다. 그녀의 동료이자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최 대령은 목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목련은 그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편안한 듯 눈을 감았다. 목련은 그날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 그는 나의 가장 충실한 동료였지. 하지만 강제로 전역시키고 이곳으로 보내줬네. 프로젝트 피닉스의 모든 증거를 숨기기 위해서 말이야. 최 대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최 대령은 프로젝트 피닉스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극비리에 진행되던 생체 실험 프로젝트였다.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고 특정 유전자를 조작하여 슈퍼솔저를 만들려 했던 잔혹한 실험이었다. 지혜의 동료들은 이 프로젝트의 실체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를 막으려다 희생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는 김 장군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 김 장군은 군 내부의 거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어떤 잔혹한 짓도 서슴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프로젝트 피닉스를 통해 자신의 사병을 만들고 궁원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최 대령의 목소리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나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네. 그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어. 결국 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전역할 수밖에 없었지. 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동료들의 죽음이 이런 추악한 음모 때문이었다니.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녀는 김 장군에게 복수하고 동료들의 억울함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PTSD에 시달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목련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돕겠습니다. 대령님, 함께 김 장군의 죄를 밝혀냅시다. 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 대령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고맙네.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목련이 자네를 도울 걸세. 목련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날부터 지혜와 목련은 최 대령과 함께 김 장군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목련은 뛰어난 후각과 청각으로 김 장군과 관련된 인물들의 흔적을 감지했다. 지혜는 목련의 지시에 따라 김 장군의 비밀 아지트를 찾아내고 그의 불법적인 활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는 복수심과 함께 진정한 정의를 향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최 대령의 낡은 집은 지혜와 목련에게 잠시 동안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김 장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옥죄고 있었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추악한 진실은 지혜의 뇌리를 끊임없이 맴돌았고 동료들의 희생은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다. 목련은 그녀의 옆을 지키며 김 장군을 향한 추적의 여정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김 장군의 발자취를 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군부 내의 거물이었고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의 측근들은 모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다. 그러나 최 대령은 오랜 군 생활을 통해 김 장군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김 장군의 약점과 습관, 그리고 그가 숨겨둔 비밀 아지트들에 대한 정보를 지혜에게 알려주었다. 김 장군은 극도로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일세.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욕망도 강하지. 그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그의 명예욕일세. 최 대령이 말했다. 그는 특수훈련시설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네. 아마 그곳에 프로젝트 피닉스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걸세. 지혜는 최 대령이 언급한 특수훈련시설을 떠올렸다. 그곳은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군부대 내의 극비시설이었다. 그녀의 부대도 한때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었다. 그곳에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혜는 목련을 데리고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목련은 지혜의 옆을 지키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 목련은 김 장군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다. 마치 김 장군과의 과거 인연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목련은 지혜가 옛 훈련 지도를 펼치자 특정 지점들을 향해 코를 들이밀며 낑낑거렸다. 그곳은 훈련시설 내의 오래된 지하 벙커였다. 다음 날 새벽, 지혜는 목련을 데리고 특수훈련시설로 향했다. 훈련시설은 인적 드문 산골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굳게 쳐져 있었다. 훈련시설 안은 고요했지만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혜는 익숙한 훈련시설의 지형을 이용해 보안 시스템을 뚫고 안으로 잠입했다. 목련은 그녀의 옆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주변을 경계했다. 훈련시설 안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낡은 훈련 장비들이 부서진 채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지혜는 목련의 지시에 따라 지하 벙커로 향했다. 벙커 입구는 낡은 수풀로 가려져 있었지만 목련은 망설임 없이 수풀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벙커 안은 어둡고 습했지만 목련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벙커 안은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수많은 방들과 통로들이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는 낡은 실험 장비들과 알 수 없는 기계들이 놓여 있었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비밀 연구실이었다. 지혜는 주변을 둘러보며 숨을 들이켰다. 이곳에서 동료들이 희생되었을 것을 생각하니 그녀의 심장이 아려왔다. 열매는 앞장서서 복잡한 통로들을 헤쳐나갔다. 열매는 마치 이 모든 길을 알고 있는 듯 망설임 없이 나아갔다. 그녀는 열매의 뒤를 따르며 주변을 살폈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들과 함께 희미한 혈흔 자국이 보였다.
그 흔적들은 이곳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일들을 말해주는 듯했다. 마침내 열매는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철문 앞에서 멈춰 섰다. 철문은 육중하게 닫혀 있었고 주변에는 첨단 보안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열매는 철문을 향해 낑낑거렸고 문 아래에 작은 구멍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우는 구멍 안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는 수많은 데이터 서버와 함께 대형 스크린에 프로젝트 피닉스 최종 보고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곳이 바로 프로젝트 피닉스의 핵심 데이터가 보관된 곳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김 장군의 악행을 증명할 모든 증거가 담겨 있을 터였다. 그때 철문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철문이 열리면서 건장한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김 장군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들은 지우와 목련을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었다. 잡아줘 년과 개를 놓치지 마. 김 장군님의 명령이다. 남자들은 소리쳤다. 지우는 목련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지하 미로는 순식간에 격렬한 싸움터로 변했다. 지우는 좁은 통로와 방들을 이용해 남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목련은 그녀의 옆을 지키며 남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고 때로는 그들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지우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하지만 김 장군의 부하들은 수적으로 우세했다. 그들은 지우를 끈질기게 추격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때 지하 통로 끝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다. 그리고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멈춰, 경찰이다. 정 형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뒤에는 김영감과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권총을 겨누며 남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초의 대령이 그녀를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경찰과 남자들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김 장군의 부하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경찰의 압도적인 화력에 밀려났다. 지우는 그 틈을 타 프로젝트 피닉스 핵심 데이터가 보관된 서버실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모든 자료를 복사하고 서버를 파괴할 계획이었다. 서버실 안은 거대한 컴퓨터 장비들로 가득했다. 지우는 빠르게 움직이며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목련은 그녀의 옆을 지키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때 서버실 문이 열리면서 김 장군이 직접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다니 죽어라. 김 장군은 지우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지우는 몸을 피했지만 총알은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지우는 비틀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꺼내 김 장군에게 던졌다. 프로젝터에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인류를 위한 기술이 아니야. 그것은 광기 어린 야망의 결과물이다. 김 장군은 아버지의 목소리에 경악했다. 그는 총을 떨어뜨리고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 틈을 타 지우는 마지막 데이터를 복사하고 서버를 파괴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서버실은 불길에 휩싸였다. 지우는 목련을 품에 안고 재빨리 서버실 밖으로 몸을 피했다. 벙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과 김 장군의 부하들 사이의 싸움은 계속되었고
불길은 점점 더 번져갔다. 지우는 김 장군이 불길 속에 갇힌 것을 확인했다. 그의 광기 어린 야망은 불길 속에서 재가 될 것이었다. 지우는 목련을 품에 안고 지하 벙커를 빠져나왔다. 벙커 밖은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최 대령과 정 형사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지우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했지만 목련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놀랐다. 목련은 지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다. 병원으로 옮겨진 목련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지우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목련은 그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는 지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지우는 이제 알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에게는 목련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어떤 시련도 이겨낼 것이다. 병원 특실의 하얀 침대 위. 목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지혜는 녀석의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벙커에서의 격렬한 싸움과 김 장군의 총알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목련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고맙다. 목련아, 정말 고마워. 지혜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목련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다. 김 장군의 악행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홀로그램 메시지, 벙커에서 발견된 프로젝트 피닉스의 모든 자료, 그리고 김 실장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는 김 장군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어떤 잔혹한 짓도 서슴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슈퍼 솔저를 만들고 궁원을 장악하려 했던 광기 어린 인물로 밝혀졌다. 언론은 연일 김 장군의 추악한 민낯을 보도했고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 장군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변호사들조차 그의 죄를 덮을 수 없었다. 지혜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홀로그램 메시지를 재생했고 목련의 희생적인 행동을 증언했다. 비록 목련은 직접 증언할 수 없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정에 선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목련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저는 목련이 단순한 궁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저의 동료들을 기억하고 저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입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은 배심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결국 김 장군은 반역죄와 살인교사, 불법 생체 실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최고형에 처해졌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추악한 악인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지혜의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그들은 희생된 영웅으로 기억되었고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하지만 승리 뒤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있었다. 목련의 회복은 더뎠고 지혜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김 장군의 광기 어린 눈빛과 그의 저주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도경민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깊이 박혀 있었다. 지혜 아가씨, 스스로를 너무 몰아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됩니다. 최 대령이 지혜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정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지혜 씨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진표도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지혜는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목련을 보살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목련은 그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목련은 그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는 지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목련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퇴원 후 지혜는 목련과 함께 다시 해안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목련의 존재 덕분에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지혜는 매일 아침 목련과 함께 해안 절벽을 산책했다. 목련은 그녀의 옆을 지키며 그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녀는 목련에게 의지하며 PTSD를 극복하려 노력했다. 목련의 따뜻한 눈빛과 끊임없는 위로는 그녀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지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PTSD를 겪는 전역 군인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나누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전념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과 헌신적인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목련은 그녀의 옆을 지키며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목련은 특유의 영특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특히 PTSD를 겪는 군인들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주었다. 어느 날 지혜는 목련과 함께 군부대 내의 한 재활시설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옛 동료들과 함께 작전에 참여했던 군견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작전 실패 후 심각한 PTSD를 겪고 있었다. 지혜는 그들에게 목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을 주었다. 목련은 다른 군견들과 교감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목련의 존재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혜의 삶은 점차 밝아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를 통해 더욱 강인해졌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목련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물론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는 존재했다. 그녀는 동료들을 잃은 슬픔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그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목련의 존재를 통해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를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그것은 희망과 평화로 가득 찬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목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목련아, 우리는 이제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목련은 그녀의 손을 핥으며 대답하듯 낑낑거렸다. 바다는 여전히 넓고 깊었지만 이제 지혜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푸른 바다였다. 낡고 음침한 창고. 그곳은 도경민의 악행이 시작되고 은폐되었던 지옥 같은 장소였다. 김 실장의 증언과 하율의 수첩 그림은 그 모든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우는 이진표. 김영감과 함께 도경민의 모든 죄를 밝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열매는 그녀의 옆을 지키며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냈다. 아기 하율은 그 모든 것에 살아있는 증거이자 지우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였다. 김 실장의 증언은 도경민을 향한 수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도경민이 프로젝트 오르푸스를 통해 저지른 불법 생체 실험의 전모와 지우의 아버지 고동민 박사를 살해하고 그 모든 죄를 은폐한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또한 하율의 엄마가 하율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던 이야기, 그리고 열매가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하율을 구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도 증언했다. 김 실장의 증언은 경찰 수뇌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도경민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는 김 실장의 증언을 정신 이상자의 헛소리로 매도하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천우그룹의 법무팀은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도경민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일부 언론은 그의 편에 서서 진실을 왜곡했다. 그자는 언론과 정치계에 깊이 뿌리 박혀 있네. 김 실장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김영감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진표도 고개를 끄덕였다. 도경민은 늘 최종 증거를 완벽하게 없애는 자입니다. 프로젝트 오르푸스의 핵심 증거들이 숨겨진 곳을 찾아야 해요. 지우는 다시 하율의 수첩을 펼쳤다. 낡은 창고 그림, 그리고 그 아래에 희미하게 적힌 좌표. 지우는 그 좌표가 김 실장이 증언한 도경민의 비밀기지, 즉 프로젝트 오르푸스의 핵심 시설이 숨겨진 곳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열매를 바라보았다. 열매는 그녀의 의도를 아는 듯 낑낑거리며 꼬리를 흔들었다. 열매는 하율을 품에 안고 창고 그림을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그 행동은 마치 나를 따라와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우는 열매의 지시에 따라 비밀 창고로 향할 채비를 했다. 김영감과 이진표는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지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올 겁니다. 도경민의 모든 악행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진표는 김영감에게 연락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을 동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감은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해 은밀하게 정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날 밤 지우는 열매와 함께 비밀 창고로 향했다. 창고는 도시 외곽의 인적 드문 공업단지에 위치해 있었다. 낡고 허름한 건물들은 밤의 어둠 속에 잠겨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열매는 앞장서서 낡은 철문을 향해 달려갔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주변에는 낡은 자물쇠가 여러 개 채워져 있었다. 열매는 철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문을 긁었다. 그리고는 문 옆에 있는 낡은 환풍기를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환풍기는 녹슬고 부서져 있었지만 열매는 그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낑낑거렸다. 지우는 환풍기를 자세히 살폈다. 환풍기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지하로 연결된 비밀 통로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지우는 환풍기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환풍기 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지하로 통하는 통로가 연결되어 있었다. 열매는 망설임 없이 환풍기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지우도 열매의 뒤를 따랐다. 좁은 통로를 기어 내려가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피부를 스쳤다. 통로를 따라 지하로 내려가자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수많은 방들과 통로들이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는 낡은 실험 장비들과 알 수 없는 기계들이 놓여 있었다. 프로젝트 오르푸스의 비밀 기지였다.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숨을 들이켰다. 이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을 것을 생각하니 그녀의 심장이 아려왔다. 열매는 앞장서서 복잡한 통로들을 헤쳐나갔다. 열매는 마치 이 모든 길을 알고 있는 듯 망설임 없이 나아갔다. 그녀는 열매의 뒤를 따르며 주변을 살폈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들과 함께 희미한 혈흔 자국이 보였다. 그 흔적들은 이곳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일들을 말해주는 듯했다. 마침내 열매는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철문 앞에서 멈춰 섰다. 철문은 육중하게 닫혀 있었고 주변에는 첨단 보안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열매는 철문을 향해 낑낑거렸고
문 아래에 작은 구멍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우는 구멍 안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는 수많은 데이터 서버와 함께 대형 스크린에 프로젝트 오르푸스 최종 보고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곳이 바로 프로젝트 오르푸스의 핵심 데이터가 보관된 곳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도경민의 악행을 증명할 모든 증거가 담겨 있을 터였다. 그때 철문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철문이 열리면서 건장한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도경민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들은 지우와 열매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었다. 잡아 전연과 개를 놓치지 마. 남자들은 소리쳤다. 지우는 열매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지하 미로는 순식간에 격렬한 싸움터로 변했다. 지우는 좁은 통로와 방들을 이용해 남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열매는 그녀의 옆을 지키며 남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고 때로는 그들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지우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하지만 도경민의 부하들은 수적으로 우세했다. 그들은 지우를 끈질기게 추격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하율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때 지하 통로 끝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다. 그리고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멈춰, 경찰이다. 정 형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뒤에는 김영감과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권총을 겨누며 남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최 대령이 그녀를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경찰과 남자들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김 장군의 부하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경찰의 압도적인 화력에 밀려났다. 지우는 그 틈을 타 프로젝트 피닉스 핵심 데이터가 보관된 서버실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모든 자료를 복사하고 서버를 파괴할 계획이었다. 서버실 안은 거대한 컴퓨터 장비들로 가득했다. 지우는 빠르게 움직이며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목련은 그녀의 옆을 지키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때 서버실 문이 열리면서 김 장군이 직접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다니 죽어라. 김 장군은 지우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지우는 몸을 피했지만 총알은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지우는 비틀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꺼내 김 장군에게 던졌다. 프로젝터에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인류를 위한 기술이 아니야. 그것은 광기 어린 야망의 결과물이다. 김 장군은 아버지의 목소리에 경악했다. 그는 총을 떨어뜨리고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 틈을 타 지우는 마지막 데이터를 복사하고 서버를 파괴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서버실은 불길에 휩싸였다. 지우는 목련을 품에 안고 재빨리 서버실 밖으로 몸을 피했다. 벙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과 김 장군의 부하들 사이의 싸움은 계속되었고 불길은 점점 더 번져갔다. 지우는 김 장군이 불길 속에 갇힌 것을 확인했다. 그의 광기 어린 야망은 불길 속에서 재가 될 것이었다. 지우는 목련을 품에 안고 지하 벙커를 빠져나왔다. 벙커 밖은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최 대령과 정 형사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지우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했지만 목련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놀랐다.
목련은 지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다. 병원으로 옮겨진 목련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지우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목련은 그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는 지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지우는 이제 알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에게는 목련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어떤 시련도 이겨낼 것이다. 병원 특실의 하얀 침대 위. 목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지혜는 녀석의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벙커에서의 격렬한 싸움과 김 장군의 총알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목련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고맙다. 목련아, 정말 고마워. 지혜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목련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다. 김 장군의 악행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홀로그램 메시지, 벙커에서 발견된 프로젝트 피닉스의 모든 자료, 그리고 김 실장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는 김 장군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어떤 잔혹한 짓도 서슴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슈퍼 솔저를 만들고 궁원을 장악하려 했던 광기 어린 인물로 밝혀졌다. 언론은 연일 김 장군의 추악한 민낯을 보도했고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 장군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변호사들조차 그의 죄를 덮을 수 없었다. 지혜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홀로그램 메시지를 재생했고 목련의 희생적인 행동을 증언했다. 비록 목련은 직접 증언할 수 없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정에 선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목련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저는 목련이 단순한 궁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저의 동료들을 기억하고 저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입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은 배심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결국 김 장군은 반역죄와 살인교사, 불법 생체 실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최고형에 처해졌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추악한 악인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지혜의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그들은 희생된 영웅으로 기억되었고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하지만 승리 뒤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목련의 회복은 더뎠고 지혜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김 장군의 광기 어린 눈빛과 그의 저주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도경민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깊이 박혀 있었다. 지혜 아가씨, 스스로를 너무 몰아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됩니다. 최 대령이 지혜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정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지혜 씨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진표도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지혜는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목련을 보살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목련은 그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목련은 그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는 지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목련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퇴원 후 지혜는 목련과 함께 다시 해안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목련의 존재 덕분에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지혜는 매일 아침 목련과 함께 해안 절벽을 산책했다. 목련은 그녀의 옆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따라다녔다. 그녀는 목련에게 의지하며 PTSD를 극복하려 노력했다. 목련의 따뜻한 눈빛과 끊임없는 위로는 그녀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지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PTSD를 겪는 전역 군인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나누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전념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과 헌신적인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목련은 그녀의 옆을 지키며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목련은 특유의 영특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특히 PTSD를 겪는 군인들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주었다. 어느 날, 지혜는 목련과 함께 군부대 내의 한 재활시설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옛 동료들과 함께 작전에 참여했던 군견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작전 실패 후 심각한 PTSD를 겪고 있었다. 지혜는 그들에게 목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을 주었다. 목련은 다른 군견들과 교감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목련의 존재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혜의 삶은 점차 밝아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를 통해 더욱 강인해졌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목련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물론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는 존재했다. 그녀는 동료들을 잃은 슬픔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그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목련의 존재를 통해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를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그것은 희망과 평화로 가득 찬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목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목련아, 우리는 이제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목련은 그녀의 손을 핥으며 대답하듯 낑낑거렸다. 바다는 여전히 넓고 깊었지만 이제 지혜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푸른 바다였다. 병원 특실의 하얀 침대 위, 목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지혜는 녀석의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벙커에서의 격렬한 싸움과 김 장군의 총알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목련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고맙다. 목련아, 정말 고마워. 지혜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목련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다. 김 장군의 악행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홀로그램 메시지, 벙커에서 발견된 프로젝트 피닉스의 모든 자료, 그리고 김 실장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는 김 장군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어떤 잔혹한 짓도 서슴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슈퍼 솔저를 만들고 궁원을 장악하려 했던 광기 어린 인물로 밝혀졌다. 언론은 연일 김 장군의 추악한 민낯을 보도했고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 장군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변호사들조차 그의 죄를 덮을 수 없었다. 지혜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홀로그램 메시지를 재생했고 목련의 희생적인 행동을 증언했다. 비록 목련은 직접 증언할 수 없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정에 선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목련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저는 목련이 단순한 군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저의 동료들을 기억하고 저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입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은 배심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결국 김 장군은 반역죄와 살인교사, 불법 생체 실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최고형에 처해졌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추악한 악인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지혜의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그들은 희생된 영웅으로 기억되었고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하지만 승리 뒤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있었다. 목련의 회복은 더뎠고 지혜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김 장군의 광기, 어린 눈빛과 그의 저주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도경민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깊이 박혀 있었다. 지혜 아가씨, 스스로를 너무 몰아서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됩니다. 초의 대령이 지혜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정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지혜 씨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진표도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지혜는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목련을 보살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목련은 그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목련은 그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는 지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목련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퇴원 후 지혜는 목련과 함께 다시 해안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목련의 존재 덕분에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지혜는 매일 아침 목련과 함께 해안 절벽을 산책했다. 목련은 그녀의 옆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따라다녔다. 그녀는 목련에게 의지하며 PTSD를 극복하려 노력했다. 목련의 따뜻한 눈빛과 끊임없는 위로는 그녀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지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PTSD를 겪는 전역 군인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나누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전념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과 헌신적인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목련은 그녀의 옆을 지키며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목련은 특유의 영특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특히 PTSD를 겪는 군인들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주었다. 어느 날 지혜는 목련과 함께 군부대 내의 한 재활시설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옛 동료들과 함께 작전에 참여했던 군견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작전 실패 후 심각한 PTSD를 겪고 있었다. 지혜는 그들에게 목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을 주었다. 목련은 다른 군견들과 교감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목련의 존재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혜의 삶은 점차 밝아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를 통해 더욱 강인해졌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목련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물론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는 존재했다. 그녀는 동료들을 잃은 슬픔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그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목련의 존재를 통해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를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그것은 희망과 평화로 가득 찬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목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목련아, 우리는 이제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목련은 그녀의 손을 핥으며 대답하듯 낑낑거렸다. 바다는 여전히 넓고 깊었지만 이제 지혜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푸른 바다였다.